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직접 이제 해보니까 영업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브랜드가 성장한 다음에 영업 사원들을 두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대표가 영업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면 그때부터 영업 사원을 두는 게 좋은지, 뭐 이런 영업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 때 운영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세무라든가 물류라든가 여러 부분들의 부서들이 있지만, 만약에 영업이라는 부서를 하나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본인들이 판단하겠지만, 아예 처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내가 만나서 이제 보니까.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명확해요. 답변 있나요? 영업인으로서 영업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명확합니다. 이거는 잘하는 사람을 영입을 하던 아니면 그냥 외주를 줘서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맡기던, 이거 세무 기장 맡기는 거랑 똑같다라고 봐요. 내가 잘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인건비를 주고 영업사원들을 데리고 얘를 명확하게 트레이닝을 해서 영업을 시킬 수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너무 좋아요. 근데 영업사원들의 특성상 더 벌고 싶어서 영업을 하는 거지 월급만 받고 일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지 않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시켜보면 이 사람들도 내가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브랜드를 내가 키워가지고 내가 저 대표랑 같이 평생 가야지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모든 대표들이 생각하는 직원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초기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를 들면 또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브리핑만 하고 영업사원들이 와가지고 이 브랜드는 막 이렇게 말 잘하는 분들, 이 브랜드는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만 설명해주는 친구들과 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의문점이 드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으면, 대표자가 잘할 수 있으면 대표자가 직접 하는 게 초기에는 맞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잘할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내 수익을 좀 포기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말 잘할 수 있는 분들의 역량이 괜찮다라면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좀 있지만,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다 해가지고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만 아니라면, 영업을 온전히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저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냥 같이 해서 그냥 좀 해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명확해요. 진짜 이거는 진짜 명확해요. 왜냐면 직원을 채용을 해서 슈퍼바이저도 시키고 그 친구한테 영업도 너가 좀 해봐라. 우리가 월급도 주고 우리는 영업을 하면 인센티브도 줄게 해서 그 직원한테 맡겨놓은들, 직원으로 뭔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성향상 안정적이길 원해요. 안정적으로 내가 일한 만큼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받고 싶어 하고 그만큼 일하고 싶어 해요. 제가 느낀 직원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요만큼만 일하고 싶은데 왜 영업을 더 하라 그래서, 나는 월급은 똑같은데 영업을 내가 목포도 가야 되고 부산도 가야 되고 왜 대표는 안 가는데 이러고 있지? 하는 순간 전화 왔을 때 그냥 바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거 가서 효율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대표나 진짜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만나러 가요. 혹은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먼저 아이템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데 만나러 가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와서 너네가 설명해봐 이런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뭔가의 제약을 갖고 하는 직원들보다는 좀 제약 없이 좀 내가라도 먼저 가보고, 대표가 못 가면 내가라도 가볼 수 있는 그런 영업의 파트너가 있다라면 오히려 좀 그런 분들하고 좀 같이 해보는 게 좀 명확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정말 잘 되고 나면은 요대로만 설명하면 돼. 브랜드를 다 알아. 이제 모든 전 국민이 다 알아.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내부에 그 이후엔 두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근데 그 이후에도 뭔가 좀 협업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요즘에는 본사의 고정비를 낮추는 게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브랜드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영업팀도 중요하지만 운영팀이 가장 이제 중요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기가 매장이 확장이 될 때 그때 이제 운영팀이 점주님하고 가서 소통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운영팀 같은 경우를 외주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당연히 운영팀은 이제 그 회사 내에서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이외에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 디자인이라고 치면 커피는 디자인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디자인 팀이 있어야 되지만 그 디자인 팀도 모든 걸 다 혼자서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외주도 쓰면서 디자인 팀도 두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걸 전체 디자인 팀을 다 내부 직원으로만 뿌리게 된다고 하면 어떤 직원을 채용했을 때 이 직원이 자리 잡는 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과 또 비용을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외주를 쓰다 보면 이 외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운영을 해야지만이 프랜차이즈 회사도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그쵸. 사실 영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비슷한 생각이긴 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디자인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실제 내가 직원을 뽑아가지고 해보는 것보다 어느 회사에 대표가 팀을 갖고 있으면 그 팀과 같이 협업하는 게 훨씬 이해도도 쉽고 빠르게 해결이 되더라. 맞아. 왜냐면 직원을 데리고 내가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내야 된다고 디자이너랑 맨날 조금 주는 애와 고민을 하는 것과 그 기회비용을 차라리 조금 더 주고 그냥 교육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외주를 맡겼을 때 해결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속도도 빠르고 퀄리티도 더 좋고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만 찾을 수만 있다고 하면 협업해서 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전 궤도에 오르면 그때 그걸 시스템화 시켜서 그 회사 내부 조직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직원들을 그때 채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좀 영업을 같이 해주시고 뭔가 이런 분들도 조금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그 본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는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저도 영업을 했지만 제가 그냥 영업을 초창기에 영업만 하고 이랬을 때는 브랜드들을 다 만나요. 대표들을 다 만나. 그리고 그냥 다 다리 걸쳐놔. 그러고는 그냥 뭐 전화 한 통화 토스트 해주면 그냥 그거 영업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현재도 네.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다 대부분의 그런 회사들이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 여기 얘네는 성과가 없어. 대표들 입장에서는 나는 하루가 급한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영업이라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단 그러더라도 뭔가 집중해서 누구 한 명이라도 그 브랜드와 계속 소통을 해주고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뭔가 의논을 해주고 이럴 수 있는 뭐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다리 걸쳐 놓는 걸로 해서 뭐 100개 걸쳐 놓으면 뭐해. 안 되는데. 시장에 있는 영업 대행이나 영업 사원의 입장에서는 네. 프리로 영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많이 걸쳐놔야지 유리한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 성과를 보면 그렇게 걸쳐놓는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는 그냥 직원 한 명 채용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 영업 사원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괜찮을지를 잘 픽해서 그거 위주로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왜 어르신들 사업할 때 보면 시스템이나 사업 아이템이 단순해야 돈 번다 그러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위주로 팔아야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 마진율도 좋아지고 하는 거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은 다 맞춰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맞춰주다 보면 내가 남는 게 없는데 맞춰주면은 더 일을 해줘야 맞춰주잖아요. 그러니 더 영업팀들도 집중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 파란만장을 영업을 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파란만장만 하고 예를 들면 푸르파파를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푸르파파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뭔가 소통을 통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거를 하는 게 낫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음식점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는 본인 혼자서 감당이 안 된다. 예를 들면 그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얻어 걸렸을 때 그냥 영업이 되는 거지. 그치. 예, 그게 공동 작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니 예를 들면은 대표님이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시던 뭐 일을 하던 그런 영업적으로의 대화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초반에 잘 이루어지고 한다라면 서로 좀 잘 되는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서로 시너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브랜드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든가 아니면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안 해야지 맞는 건데
보통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선 다 걸쳐놓고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우선 다리는 걸쳐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터지는 거에 이제 집중하자라는 위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에 집중했는데 하나가 안 터져. 계약을 못 써. 6개월 동안 계약이 안 나와. 예를 들면. 그래서 6개월 동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럼 이동해야죠. 그러니까 이동해야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걸쳐놓는 건데 내가 봤을 때 여러 가지를 걸쳐놓는다고 해서 그 걸쳐놓는 그 회사들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 브랜드를 만났을 때 이 브랜드는 내가 열정을 한번 태워보고 싶다라는 브랜드가 생겼을 때는 그 브랜드에 진짜 집중하는 게 맞다. 네. 집중해야 그 다음에 성과도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내가 이 모델을 성공시켰을 때 주변에 소개건들이 이제 발생되면서 이 영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저 사람은 정말 무조건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무조건 잘 돼. 이런 게 좀 그려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저 사람은 다리 걸치는 사람이잖아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특히나 상권을 더 저가로, 초저가로 해서 하시는 거는 정말 유동성이 많고 명확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대로 입점을 하셔야 경쟁이 더 있고 수요층이 명확해야 그쪽으로 더 유입을 하는 거지. 맛도 포기하고 유동성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800원, 1000원에 파는데 어떻게 맛을 고퀄을 낼 수 있어요. 저희는 저희의 미니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개점수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납품하면 저희는 손해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장사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는 그냥 감당을 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점주들의 원가가 너무 높아지고 원두 가격 올랐어요 하고 본사가 같이 올려버리면 점주들은 제로 코스트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커피는 저가로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른 브랜드들도 원래 똑같이 1,500원에 아이스 핫을 팔다가 이제 1,500원, 1,800원 파는 데 있고 뭐 1,500원, 1,900원 파는 데 있고 2,000원 파는 데 있고 어떤 데들은 이제 그렇게 팔다가 이제 아예 똑같이 맞추는 데들이 있고 어떤 데들은 2,500원 팔다가 2,000원으로 낮춘 데 있고 거의 지금 2,500원 시장 내가 잘 알지만 네. 2,500원 시장은 거의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다 2,000원으로 맞아요. 대부분 브랜드가 다 낮춘 상태고 네. 근데 우리는 워낙 이제 처음부터 그 맛에 대한 퀄리티를 중시하는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처음부터 그 브랜드 컨셉을 그 방향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퀄리티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탈을 막는 이제 그런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기획됐기 때문에 가격을 지금 사실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생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가맹점들한테 생두 가격을 올리진 않았거든요.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브랜드 초반에 그걸 올려가지고 전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순간 브랜드 자체가 사실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본사에서 지금 감내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사실 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시장을 봤을 때 지금 저 더 안 좋은 원두를 쓸 수밖에 없을 텐데 1,500원을 맞추려면 도대체 일회용품도 지금 계속 다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인건비 다 올라가고 월세 다 올라가는데 가격만 1,500원을 맞춘다고 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이걸 1,500원도 아니고 1,000원 시장이 또 생겨? 900원 시장이 또 생겨? 그럼 도대체 저 생두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 저는 좀 뉴스를 보고 조금 안타까웠던 게 그런 저가의 대표 브랜드가 저는 커피에 반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그 브랜드는 몇백 개, 뭐 600개, 700개 뭐 이상 갔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 브랜드가 파산을 했다라고 제가 난 뉴스를 봤어요. 그 자동 네, 자동도 무인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파산을 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너무 저가 시장은 위험하지 않을까? 일반 이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대표님들한테 차라리 커피가 아닌 다른 브랜드, 다른 아이템을 해서 뭔가 우리나라처럼 유행이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카페는 지금 너무 많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 카페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레드 오션이지만 저희만의 색깔을 또렷하게 더 만들어서 좀 해보고 있는 거고 그게 저희 또한 너무 투자를 뭐 많이 받아가지고 막 몇백억 가지고 막 쏟아 부으면서 하는 거면 더 빨리 퍼져서 뭔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포지셔닝도 더 나오겠지만 이게 그게 아닌데 그냥 장사를 저가로 해가지고 잘 된 거 가지고 이걸 보여주면서 창업을 시켜서 한다?
이게 과연 너무 힘들지 않을까, 서로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를 낮출 수 있다라면 그런 브랜드들 또한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브랜드들마다 탈출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가를 낮추고 뭔가 물류 비용도 낮추고 하는 것들에 대한 루트가 있다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예,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게 대표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아니, 1,000원에 파는 대신에 매장에서 둘이서 뭐 100에서 150만 원을 팔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방법일 수 있는 거니까. 못 팔아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니 당장에 그러면 우리도 그냥 다 1,500원이라고 하고 팔아보지. 나머지 메뉴들이 아예 없이, 그러니까 네. 오직 자동 머신만 활용해서 아메리카노 라떼 비중의 90%를 맞춘다고 하면 팔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수요가 없다. 그 수요는 없다. 아예 다 몰리면 한 매장으로. 몇 개의 매장은 잘 될 수 있다. 네. 그런 매장이 예를 들면 을지로나 뭐 이런데 한 6평, 7평 되는데 막 매출 메뉴 3개, 4개 가지고 한 4천, 5천 파는 데들도 있어요. 있지, 당연히. 근데 일반 프랜차이즈는 그치. 결국에는 어떤 손님들이 오더라도 내가 거기 카페가 있는 데를 인지를 하고 그 브랜드를 인지를 하고 갔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게 거기에도 어느 정도 구성이 있는데, 구성은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이 브랜드는 얘가 강점이야. 그러니 얘가 돋보이니까 다 있는데 나는 그래도 얘를 먹어야지. 그래서 그 브랜드는 그거 위주로 팔아야 수익 구조가 나오는 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과일 가게랑 똑같거든요. 과일 가게 가보는데 요즘에 참외 복숭아 철이라고 참외랑 복숭아만 넣고 팔아봐. 팔리나? 안 팔린다니까. 너무 맛있는 걸 갖다 놔도 그냥 멀건 과일들만 있는 거잖아요. 안 팔린다니까요. 결국에는 뭐도 있고 안 팔리고 처져도 막 떠리로 팔아도 블루베리도 갖다 놓고 사과가 안 나와도 겨울에 사과가 썩은 걸 갖다 놓더라도 막 1,000원에 한 바구니 주고 막 이러더라도 뭔가 내가 보는 볼거리가 있는 데서 쟤는 처졌으니까 그냥 여기 온 김에 저거 사자. 오늘 요즘에 요 철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참외 철에는 참외만 나가고 복숭아 철에는 복숭아가 나가는 거지. 그걸 또 쌓아놓고 팔아. 그 시절에는. 시기에는. 왜? 돋보이라고. 그걸 했었어요? 과일장. 그럼요. 막 소리 질러 가매. 막 할머니들한테 막 누나라고 해 가매. 팔았죠. 그러니까 그거랑 저는 장사도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템들은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는 개점수가 나가면 나갈수록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찾는 메뉴들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 우리의 강점은 이거다. 이거 위주로 팔았을 때 매출 구조는 나오지만 불특정한 사람들이 녹차를 먹고 싶어서 가도 그게 있어야 메인 브랜드로서는 개점수가 많아졌을 때는 더 이롭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시키지 않는 거를 줄여나가는 게 커졌을 때는 해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개점수가 적었을 때는 집중적으로 뭘 팔아서 그 브랜드는 그거야. 뭐 예를 들면 커피야, 라떼야, 아이스크림이야. 이거 위주로 팔아야 그때 당시엔 잘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뭔가 영업적이거나 뭐 아이템들을 만들 때 초기의 전략과 중기의 전략과 그리고 개점수가 확 늘어났을 때 전략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강제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상권에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오피스 상권에 처음에 맞춰가지고 메뉴 세팅을 했다고 하면 다음에 주거 상권 들어가면은 방향이 완전 달라지니까 또 거기에 맞는 메뉴 구성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